협상의 기술 1권 허브 코엔. 2025년 3월 JTBC에서 이재훈 주연의 드라마 협상의 기술이 방영됐습니다. M&A 협상 전문가의 치밀한 두뇌 싸움을 그린 드라마였는데 혹시 보셨나요? 방영 내내 화제였고 이재훈의 냉철한 협상과 연기가 많은 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제목이 바로 이 책에서 왔습니다. 1980년에 출간되어 40년이 넘도록 협상학의 교과서로 불려온 책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 드라마가 그 이름을 빌려올 만큼 협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입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서 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점심 메뉴를 동료와 정하면서 퇴근 후 아이에게 숙제 먼저 하고 게임하자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협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협상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은 그 협상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뭔가 찜찜한 채로 자리를 뜨고 있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계약이 끝나고 나서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연봉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도 그냥 받아들였네? 이런 후회가 있었나요? 허브 코엔은 말합니다. 협상은 누군가만 잘하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고. 지식과 노력의 영역이라고.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소개할 이 책입니다.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 원제는 You can negotiate anything. 직역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협상할 수 있다입니다. 1980년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30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국내에서만 30만 부가 팔린 협상학 분야의 부동의 고전입니다. 출간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서점에 꽂혀 있고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 허브 코엔은 단순한 이론가가 아닙니다. 뉴욕대 로스쿨 시절부터 보험 손해사정인으로 협상 현장에 뛰어들었고 이후 IBM과 제록스 같은 글로벌 기업의 무역협정과 인수합병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CIA, FBI의 인질 협상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고 지미 카터와 레이건 행정부에서 대테러 협상 자문을 맡았습니다. TWA 여객기 납치 사건, 이란 인질 사태,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던 그 협상 현장에 직접 투입된 사람입니다. 50년 경력, 수천 건의 협상. 이 책은 그 경험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특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협상을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쓸 수 있는 일상의 기술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연봉 협상, 거래처와의 계약만이 아닙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는 것, 정찰제 매장에서 서비스 하나 더 받아내는 것, 자녀와 귀가 시간을 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협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코엔은 책의 첫 페이지부터 선언합니다. 세계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다. 여러분은 좋든 싫든 그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테이블에서 가족과 동료와 거래처와 때로는 낯선 사람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공 가도를 달릴지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지가 결정된다고 코엔은 말합니다. 협상이란 무엇일까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욕구와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는 의사결정 과정.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협상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욕구가 있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게 바로 협상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직장 동료 사이도 모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가 욕심쟁이처럼 보일까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지, 괜히 나서다가 분위기 망치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그런데 코엔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협상을 안 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보게 되어 있다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협상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상황 대부분이 사실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찰제 매장에서 가격을 깎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당연히 안 되죠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엔은 말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라고.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고, 될 수 있다고 믿으면 시도라도 하게 됩니다. 그 시도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코엔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서 성공한 이야기, 항공사와 협상에서 추가 요금을 면제받은 이야기,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작은 개인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을 끌어낸 이야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해볼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협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협상이 가능한 상황인가?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허브 코엔이 말하는 협상을 좌우하는 세 가지 변수입니다. 바로 힘, 시간, 정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누가 어떻게 쥐고 있느냐가 협상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 힘입니다. 힘이 없는데 무슨 협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상대방이 대기업이고 나는 작은 개인 사업자일 때 상대방이 부장이고, 나는 사원일 때 상대방이 집주인이고 나는 세입자일 때, 힘의 차이가 너무 명확해 보일 때 우리는 협상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코엔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힘은 당신에게 이미 있다.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협상에서의 힘은 직함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코엔은 힘의 원천이 무려 14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경쟁의 힘, 정통성의 힘, 위험을 감수해서 얻는 힘, 동참해서 얻는 힘, 전문 지식의 힘, 투자의 힘, 보상과 벌이 가져오는 힘, 동일시의 힘, 도덕성의 힘, 선례의 힘, 끈질김의 힘, 설득력의 힘, 그리고 일에 임하는 태도가 갖는 힘까지.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협상의 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것이 정통성의 힘입니다. 코엔은 미국의 유명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실험을 소개합니다. 제작진이 고속도로 옆에 커다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쓰인 문구는 단 하나, 델라웨어주 폐쇄. 실제로 주 하나가 폐쇄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델라웨어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표지판 하나, 인쇄된 문자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이 정통성의 힘입니다. 권위 있어 보이는 형식, 공식적으로 인쇄된 문서, 제복, 직함. 이런 것들이 실제 힘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협상의 기술에서 이재훈이 연기한 협상가 윤준호가 바로 이 정통성의 힘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고 자신은 여유있게 기다렸습니다. 그 여유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이지만 이것은 허브 코엔이 이 책에서 수십 년 전부터 강조해온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쟁의 힘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나의 협상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 때 나의 힘은 커집니다. 집을 구할 때 이 집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와 다른 집도 보고 있다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생각해 보세요. 코엔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끈질김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에서 충분히 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안했다가 상대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끈질기게 요청하고 정중하게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협상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는 것 자체입니다. 코엔은 말합니다.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면서 만나는 이들을 협상의 상대로 여길 때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시간입니다. 협상에서 시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무기입니다. 코엔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결정의 80%는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감이 한 달 남았을 때는 여유롭게 버팁니다. 마감이 일주일 남으면 슬슬 움직입니다. 마감이 내일이면 그때서야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협상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두르는 쪽이 집니다. 이건 협상의 철칙입니다. 상대방이 빨리 결정해주세요. 오늘까지만 이 가격에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분도 관심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서두르게 만들려는 전술입니다. 이 압박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내게로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이야기 나눠봅시다라는 말 한마디가 협상의 판을 바꿉니다. 마감 시한에 대해서도 코엔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감 시한을 맹목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감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시한이 정해졌는지,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협상의 압박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지. 마감 시한 자체도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합니다. 40대, 50대 직장인들이 협상에서 가장 많이 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 압박입니다. 빨리 결론 내자.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인내심이 무기입니다. 버티는 것이 전략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정보입니다. 협상에서 정보는 곧 권력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쪽이 협상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 수집을 협상 테이블에 앉은 다음에야 시작하려 합니다. 너무 늦습니다. 코엔은 말합니다. 신호가 울리기 전에 출발하라고.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정보 싸움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마감이 얼마나 급한지, 다른 선택지는 있는지. 이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앉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보를 얻을까요? 코엔이 강조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협상 자리에서 본능적으로 말을 많이 하려 합니다. 내 입장을 설명하고,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조건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동안 상대방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듣는 동안 상대방이 정보를 흘립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정보를 얻는 사람입니다. 코엔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질문하라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세요? 이 조건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이 협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즉각 반박하지 않고 경청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이 듣고 위협적이지 않은 질문을 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질은 높아집니다. 이제 협상의 스타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허브 코엔은 협상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련 스타일과 윈윈 스타일입니다. 먼저 소련 스타일. 코엔이 이 이름을 붙인 건 냉전 시기 소련의 외교 협상 방식에서 따온 것입니다. 핵심은 협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으로 본다는 겁니다. 소련 스타일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첫째, 극단적인 초기 조건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이밀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이후 조금씩 양보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둘째, 권한이 없다는 전술을 씁니다. 저는 결정권이 없어서요. 위에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감정 전술입니다. 화를 내거나 실망한 척하거나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행동으로 상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양보를 약함의 표시로 해석합니다. 상대가 조금 양보하면 더 밀어붙입니다. 다섯째, 마감 시한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태도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 스타일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심지어 일상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협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협상의 기술에서도 상대편 협상가들이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터무니없는 조건을 들이밀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마감을 무시하는 방식. 그때마다 윤준호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술이 전술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엔이 이 스타일을 소개하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술을 알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술이라는 걸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윈윈 스타일입니다. 윈윈.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그건 이상적인 말이고 현실에서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코엔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고 말합니다. 윈윈 스타일의 핵심은 양측이 서로 다른 필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소련 스타일로 협상에서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은 손해를 봤다고 느끼고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윈윈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상대방은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윈윈 스타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코엔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중간선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이 너무 쉽게 타결되면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한 건 아닐까? 상대방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반대로 둘 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은 교착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변호사만 이득을 봅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필요가 충족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 그게 윈윈 협상의 과정입니다. 윈윈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형성입니다. 코엔은 말합니다. 당신이 큰 돈을 잃었다면 많이 잃은 것이다. 당신이 친구를 잃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신뢰를 잃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협상에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 관계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과장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인 신뢰가 됩니다. 윈윈 협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지를 얻는 일입니다. 협상은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주변의 이해관계자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한 협상 기술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이유를 들어주고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후자가 훨씬 현명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엔은 구체적인 상황별 협상 방법도 알려줍니다. 전화 협상에 대해 코엔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전화로 협상할 때는 전화를 거는 쪽이 유리합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고 받는 사람은 갑자기 협상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 각서, 이메일 확인, 메모 공유. 말로만 한 합의는 나중에 얼마든지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와 협상하라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결정권이 없는 사람과 아무리 긴 협상을 해도 결국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럼 결정권이 있는 분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협상은 더 유연해지고 더 유리해집니다. 결정권자는 세부 사항보다 큰 그림을 보고 더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협상하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협상할 때 종종 조직의 대표로, 부서의 담당자로, 회사의 직원으로 앉습니다. 그런데 코엔은 말합니다. 그 틀을 벗어나라고. 결국 협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조직의 부속품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할 때 협상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코엔은 이런 말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가 기꺼이 나를 도와주고 싶게 만들라고. 이것이 가장 고도의 협상 기술입니다. 상대가 나를 돕는 것이 그에게도 좋은 일이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허브 코엔은 이 책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협상에 참여한다. 그리고 갈등을 겪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거대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협상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알고 주도하며 살 것인가. 많은 분들이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고,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그런데 허브 코엔은 50년의 경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은 지식과 노력의 영역이라고.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반복할수록 나아지는 것이라고. 드라마 속 윤준호 같은 전설적인 협상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협상의 경험을 쌓고 실패해서 배우고 원칙을 익힌 결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협상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을 협상이라 부르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협상한다는 것. 내가 지금 협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과 시간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것. 그 차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협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도 없지만 얻을 수도 없습니다. 협상은 기술이기 전의 태도입니다. 나는 협상할 자격이 있다는 태도, 내 요구는 합리적이라는 태도, 상대방도 좋은 결과를 원한다는 태도. 이 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협상의 시작입니다. 허브 코엔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상 능력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돈도, 자유도, 정의도, 사랑도 협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지식과 노력으로 누구나 갖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에는 이 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